방송이 준비한 자격증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다양한 자격증 정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최신 자격증 관련 뉴스에서부터 전문가의 요모조모, 자격증 소개와 분석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와 2부로 나눠서 다양한 자격증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1부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커리어전문가협회 전문위원 안향숙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반갑습니다. 말씀 전해 듣도록 하고요. 먼저 한 주간의 자격증 관련 최신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잡아라 자격증 뉴스 함께 하시죠. 네, 자격증 관련 최신 뉴스를 알아보는 잡아라 자격증 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영주 씨가 준비해 오셨죠? 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자격증 관련 핫 이슈들 전해드리는 잡아라 자격증 뉴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6월 27일 실시된 제21회 법무사 1차 시험 중 총 2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에 최종 정답을 확정하면서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각각 한 문항씩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민법의 경우 기존 정답 3번과 더불어 5번이 정답으로 인정됐고요. 또 민사집행법 역시 기존 정답 1번 외에 2번이 정답으로 함께 확정됐습니다. 정답이 변경된 두 문제 모두 시험 직후에 전문가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과 동시에 많은 이의 제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정훈 법무사에 따르면 민법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의 경우에는요,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배병한 법무사는요, 민사집행법 문제의 경우 법률의 개정으로 더 이상 효용이 없는 판례, 그리고 해당 법률 규정이 상반될 때 문제를 판례에 의함이라고 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는 출제자가 2014년 개정된 사법보좌관 규칙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간접적 암시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 밖에 나머지 과목은 정답과 아니 모두 최종 정답으로 확정됐다고 하네요. 한편 올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5일 발표될 예정이고요. 2차 시험은 9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요즘 자격증 시험 하나가 수험생들에게는 시간과 공을 들여 미래의 사활을 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험 출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월호 사고 1년이 지난 현재 재난안전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 제도들이 시장에 난립하는 문제도 생겨나면서 전문가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 서비스에 따르면요, 현재 재난안전 관련 민간 자격증은 총 161개, 이 중에서도 세월호 발생 이후에 새롭게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전체 70%, 114개에 달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너도 나도 자격증을 등록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지난해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난안전 민간 자격증은요, 대부분 안전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지도자에서부터 병원 안전 지도사, 학교 안전 교육 지도사, 스포츠 안전관리사, 안전심리 상담사까지 그 수만 해도 142개로 절대적인 비율인데요.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대부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인데요.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지도 인력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기업의 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자격증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지도사, 기업재난안전지도사, 재난인명구조지도사 등 새롭게 등록한 민간 자격증도 9개나 된다고 하고요. 특히 자격관리기관만 다를 뿐 재난안전지도사나 기업재난안전지도사의 경우는 비슷한 자격증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교육기간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2주까지, 비용도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전문 인력의 양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민간 자격증이 활발하게 신설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체계적인 관리나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민간 자격증은 자칫 역기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재난안전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 자격증 등록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안전처 소관의 국가공인 재난안전 자격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격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설되는 민간 자격증 대부분이 복지부나 문체부 등의 사단 혹은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수익을 바라보고 뛰어들고 있다면서 재난안전 영역은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최우선시 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런 뜻에 힘을 보태는 전문 인력을 키워내고자 한다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격제도를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지금 뉴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격증 도전자들도 뭔가 양질의 자격증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품 안에 넣고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잡아라 자격증 뉴스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영주 씨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1년 만에 재난안전 관련 민간 자격증이 114개가 생겼다고 하니까 사실 많아도 너무 많아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재난안전에 관한 인식이라든지 뭐 전문가 양성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재난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상담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한 상담사 이제 자격증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기존에 있는 상담사를 얼마든지 자격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자격증만 만든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놀라웠던 게 뭐 국민안전처 소관의 국가공인 재난안전 자격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국가공인 자격증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민간 자격증의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에 대해 파헤치는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자격증 시간 시작합니다. 네, 모두의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귀가 솔깃할 시간이죠. 자, 인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을 매주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양숙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오늘 어떤 자격증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기업의 의사라고 불리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기업의 의사라고 하셨는데 기업의 의사라고 불릴 정도면 뭔가 전문 경영인과는 뭐가 다른지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소유주와 직원 사이에서 경영 관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네. 거라면 이제 월급을 받는 사장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표현하는 거라면 네. 경영 지도사는 그 전문 경영인이 관리하고 경영하고 있는 그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에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처방까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주는 그런 어떤 전문 컨설팅 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전문 경영인은 사실 익숙한데 경영 지도사는 좀 낯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회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업종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경영 지도사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총괄해야 되지 않을까? 종류가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경영 지도사 안에 그 지도 분야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도 분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데, 네. 경영지도사는 이제 그 인적 자원 관리, 네. 재무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 분야로 구분을 일단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 네. 그리고 기업 경영상의 인사 노무, 조직 노무 사무 관리, 그다음에 재무 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 관리, 판매 관리 및 수출입 업무 등 진단 및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지도 내용과 관련해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의 기능도 나중에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고쳐 나가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력이 많은 분들이 보통 저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영지도사 글쎄요. 연차가 오래됐나요? 생긴 지 오래됐나요? 예, 올해로 30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0년이면 꽤 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영관리사에게 회사에서 많은 의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야의 의뢰에서 일을 맡기게 되나요? 일단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 분야, 재무관리 분야, 생산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네. 인적자원관리는 임용 및 승진, 직무 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관리는 재무제표 작성 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영, 원가 및 손익분석 기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 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 사항을 또 담당하게 되고요. 네. 생산관리는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네. 판매 계획에 따라서 시장 조사하고 제품 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 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경영학 전반적인 그 분야를 좀 세분화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쭉 듣고 나니까 이 경영지도사라는 건 기업이 운영되는 거를 쭉 다 모두 알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경력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자격증 따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영학과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영학 안에 이런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그다음에 그 마케팅 다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세분화된 대학에서 학과를 마케팅학과, 네, 또 맞아요. 국제금융학과, 예. 또 그다음에 그 회계학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된 그 과를 전공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자격증으로도 좋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자격증 없이 졸업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제 기업체에 채용이 돼서 근무하신 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퇴직을 하셔서 맞아요. 그러니까 4050 뭐 이렇게 좀 일찍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이 자기가 맡은 업무지만 과거에는 자격증 없이 했다면 퇴사 후에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새롭게 이제 컨설팅 영역으로 자기 어떤 업무 확장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많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합격률을 좀 제가 들어야 그러면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합격률이? 합격률은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이제 국가시험인 관계로 20% 전후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별로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로 이제 지도 분야가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각 다르군요. 응시 인원의 차이도 이제 크고 그러니까 응시 인원의 규모도 다르고 또 합격자 규모도 다르긴 하지만 최종 합격률은 각각의 어떤 지도 분야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제 어떨 때는 좀 합격률이 높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낮게 나올 이게 좀 복불복인 그러네요.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20% 전후로 좀 이렇게 합격률을 조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20% 전후로 해서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4개 분야로 나뉘어져서 지도 분야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야별로 시험을 다 따로 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1차에는 6과목이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관련 법령, 경영학, 그다음에 회계학 개론, 기업 진단론, 조사 방법론 이렇게 영어 해서 6과목은 4개 지도 분야의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다 공통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1차 시험이 일단 우선 합격된 분에 한해서 2차 시험을 4개 분야로 이제
전공 분야를 좀 자기가 찾아서 나한테 맞는 거 아니면 뭐 준비한 어떤 영역 분야로 이제 선택하시면 2차에는 3개 과목만 추가로 공부하셔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시험 과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시험 과목은 네. 6개 공통이고요. 네네. 네,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네. 특별법 등, 그러니까 주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관련된 법만 하면 되는데 여기 출제 범위에서 카테고리에 있는 법령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 공부를 교양 과목으로 했다가 포기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좀 성향이 맞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 좀 더 용이하게 효율성 있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 저도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하지 않죠. 제 타입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시험을 보시나요? 일단은 네. 논리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내부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좀 진단하는 그리고 권고할 수 있는 어떤 객관성이 확고한 주관과 판단력 그리고 해결을 위한 창의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교성 그리고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도 갖추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취형과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하는데 네. 이제 신뢰성과 분석적 사고, 혁신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영 지도사 업무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언어 능력, 수리 논리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출중하면 네. 좀 도움이 됩니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준비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뭐 기업이나 공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네. 이제 지도를 받는 아까 중소기업 관련된 그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을 좀 지도할 수 있는 법률적인 어떤 바탕이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도 실시 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에 기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배속되거나 이제 소속돼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는 자기 그 경영 컨설팅 회사나 창업 투자 회사, 개인 지도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사무소를 창업으로 자기 사무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개인 지도사 사무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무소를 네. 내가 개설을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창업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거는 또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창업을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소속 프리랜서로 왜냐하면 4개 지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야만 가지고는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4개 걸 다 자기가 접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컨설팅은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적 네트워크만 좀 잘 활용이 되면 프리랜서로도 얼마든지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의무 채용 같은 게 있을지 또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의무 채용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 의무 채용이 많다기보다는 우선 채용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취득을 하면 유리한 점들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한 가산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많은 과목의 공부를 한 만큼 좀 취득 시 이점이 많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네. 공무원 그 시험을 볼 때 이제 합격자한테 가점을 부여하듯이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무원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인 경우에 졸업과 동시에 이제 학사장교로 인간 대상자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네. 격리장교로 바로 임관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5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그 자격증으로. 그래서 학위 취득이나 편입에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의무 채용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대 채용으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내가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좀 치열한 그 취업 경쟁에서 좀 우선순위를 좀 차지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우대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그 소득이에요.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또 경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초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나요? 초봉은 적게는 2,400만 원서부터 많게는 3,600만 원까지 이제 편차가 많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이건 초봉일 뿐이고요. 이게 경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건 그와 급수적으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것 이제 같네요. 컨설팅은 또 프로젝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월급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그렇죠. 벌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봉치고는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 들면서 좀 더 희망을 갖게 되면서 저도 관심이 또 생기는 게 선생님 시험을 1년에 몇 번 보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여러 번, 뭐 2번, 3번 보는데 이 시험회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볼까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매년 1회에 한해서 1차, 2차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짜서 준비하면 6개월에서 뭐 최장 2년까지는 이제 제가 1차, 2차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준비하면 충분히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연 1회 보는 거죠. 연 1회 봅니다. 기회가 그러니까 1차 많진 1회, 않네요. 2차 1회. 네. 1차는 어떻게 되고 2차는 어떻게 돼요? 시험 유형이? 시험은 일단 1차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객관식 시험이고 2차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네. 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안타깝게 1차는 벌써 1차는 끝났군요. 끝났습니다. 그 대신 2차 시험은 아직 접수 8월, 기간은 접수 기간은 이미 끝났고. 끝나긴 했지만 8월 22일 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자세하게 이제 시험 관련돼서 문의를 아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1차 면제자들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기간, 1차 시험을 지났다 하더라도 2차 면제 그 심사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해서 그 통과가 되면 2차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면밀하게 좀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을 하시면 1년에 2차 시험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뭐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 시험 준비할 분들에게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차 면제된 분들은 2차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좀 팁을 주세요. 뭐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고 하셨고 2차는 논술형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객관식 시험은 그래도 좀 저희가 좀 많이 노출이 되어서 경험은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논술형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출 문제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올 거다가 아니라 문제 유형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그 기출 문제 유형을 좀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좀 검토해 보시고 족보 이런 거 많이 찾아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유리하시고 사실은 내용 안에 그 양성 과정도 또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면제자 중에 양성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도 1차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양성 과정을 좀 주관하는 뭐 이렇게 기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비싼 돈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하던 공부 끝에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 타이밍 맞게 준비하시면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자격증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애써 공부한 그 자격증이 시대가 지나면서 빛을 발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경영지도사, 직업적인 전망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10년 후에 보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으로 경영지도사 및 경영지도 및 진단 전문가 업이 네. 선정이 되기도 했고 네. 2015년도에 10대 유망 직업으로 4위에 경영지도사가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컨설팅 업무들이 이제 발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정도는 채용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대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재학생이든 네. 아니면 그 퇴직하신 분들이든 두 분들이 다 해당 사항 있게 준비를 하시면 뭔가 좀 안전한 어떤 취업 전쟁도 치를 수 있고 아니면 제2의 또 어떤 전환을 맞이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그렇죠. 자격증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5년간 계속해서 그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비하시는데 꼼꼼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1부 모두의 자격증은 안향숙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도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